오늘 강의 제목이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고 증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각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더 악화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전부 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특효약과 비법을 원해요. 네. 특히 제가 또 강의를 하면요,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아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인데 저한테 자꾸 뭔가 특효약 비법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될. 근데 그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요즘 우리 10대 아이들은 수능 점수 좋게 받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는 등등의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오해하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을 반복하면서 축적되었다가 결국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지만 원인에 대해서도 꼭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시하고 소홀했던,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기본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서 그걸 고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첨단 반도체,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다음에는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20년 동안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있죠. 이 사람의 몸에서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화학적으로 토양 성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흙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그렇게 된 존재예요. 흙 속에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먹거리. 자, 먹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먹거리가 왜 존재해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먹거리였어요. 근데 인간 역사상 이 먹거리 역사가 바뀐 게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년 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고기 잡는 어부하고 서로 바꿔 먹는 물물교환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과 우리 인류 역사상에 들어온 것이 대량 생산이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식품이 우리에게 대량 생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성 원리. 그렇죠?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소위 먹거리가 생명을, 우리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먹거리가 바뀐 것이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좋아하시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사과를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드셨을 때 사과 한 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요, 사과 속에 포함된 철분 같은 성분은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 개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을 지금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 40개를 먹어야 돼요.
40개. 그럼 100년 동안에 사과나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사과가 자라고 있는 토양이 변했어요. 두 번째, 사과 농사 짓는 농민이나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사과의 품종을 개량할 때 오로지 단맛만 나오는 사과만 품종 개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가 어떤 맛인지 아세요? 그렇죠? 네. 모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홍옥이라는 사과는 최소한 한 연세가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사과인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과인데 새콤 달콤한 사과인 거예요. 새콤 달콤. 벌써 우리 한 분은 벌써 홍어 맛을 알아가지고 벌써 입안에 침이 벌써 돌았어. 그 과거의 맛. 너무 새콤달콤하게 맛있는 한국 토종 사과예요. 그런데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모든 홍옥나무의 묘목들은 다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홍로나 부사로만 품종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새콤달콤한 그 조그마한 홍옥 하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릭 애시드, 우리한테 인체에 유용한 성분은요, 지금 그 큰 부사보다는 10배나 2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만 더 이렇게 지금 먹거리가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상업적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 생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먹죠, 그죠? 상추 먹죠, 그죠? 자, 시금치, 상추를 사러 가게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가급적이면 색깔이 진녹색에 잎이 큰 걸 사면은 작은 돈 들이고 온 식구 먹을 수 있겠죠. 자, 푸른잎 채소를 상품성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소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그 속에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질산염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짙은 색깔의 채소도 그렇게 우리한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운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 저 주위에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어요? 큰일 납니다. 60세에 환갑잔치 했으면 뭐 어딘 말이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 까보냐고.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근데 왜 20, 30년 전에는 60대 환갑잔치를 했을까?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죠? 돌잔치 왜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아이들이 한 살 전에 워낙 많이 죽었어요.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살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돌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80세까지 사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건강하게 80세 살아야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가지고 80세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45명.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는데 184개국 중에서 약 몇 등쯤 할까요? 10만 명 중 45명, 대략 추측으로 5등. 5등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몇 년 전까지 1등 하다가요 작년에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더 높은 2배의 특등을 할 정도의 대장암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어요. 결핵이 언제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못 먹었을 때 걸리는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제일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이제는 아까 답을 알아가지고. 창피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픈 통계는 그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서 20대 결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령 중에서. 현재 우리 20대가 말이죠. 허우대는 멀쩡하고 키도 크고 덩치는 좋지만 속은 거의 무너지고 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세대다. 실패한 성공자가 매우 많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뭐예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하기까지 너무 기본을 무시해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성공자가 지금 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이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음 세대에다가 멋진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삶 속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냐? 인공적인 거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이게 단순한 거냐? 복잡한 거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기본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기본 회복에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물이 기본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물이 왜 이게 기본 회복에 꼭 필요한 시작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